자, 최근 먼저 여론조사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여론조사를 보여드릴 거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여론조사상 한동훈 위원장이 잘하고 있다 52%, 이재명이 잘하고 있다 35%로 나왔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에서 제가 우리 지켜봐야 될 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총선의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은 어떻게든 이 총선의 구도를 윤석열 정부 심판론으로 이끌어가고 싶어 합니다. 야당은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네. 자, 그런데 지금 구도가 어떻게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 심판으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도가 그려지면은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인 총선 구도라는 것을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한동훈 위원장의 한자도 거론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기승전 윤석열 정부만을 지금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실제 이재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이 당무에 복귀한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과 관련된 평가를 묻자 평가하고 싶지 않다라면서 언급을 안 했어요. 지금까지도 한동훈 위원장이 시읒자도 안 꺼내고 있는 게 바로 이재명입니다. 왜냐? 이재명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한동훈 대 이재명이라는 총선 구도가 그려지게 되면 자신들에게 불리할 걸 알고 있고 그것을 이재명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시읒자도 안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뭐를 하고 있느냐? 이재명이 벌써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의혹 은폐, 노골적 당무 개입에 앞장서고 있다 라면서 또 기승전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에서 손 떼고 민생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길 바란다면서 또다시 민생경제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신규 여러분? 민주당과 반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반대로 가면 되겠습니까? 이 총선의 구도를 한동훈 대 이재명의 구도로 만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즉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재명에게 계속해서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내놨었던 5가지 정치개혁안, 네, 불체포 특권 포기, 의원 감축 50명, 출판기념회에서 돈 받는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재명 입장 밝혀라, 이재명 응답하라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요구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총선 구도가 긍정적이게 되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의 총선 구조가 부정적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하다 못하니까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고발하겠대요. 선거법 위반으로. 자, 어떤 선거법 위반이냐? 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내려서 한동훈 위원장을 사퇴 종용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언론 보도 본 거예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서 사퇴 요구를 전달을 했다. 근데 그걸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거부했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아직까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모두 다 추측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추측성 보도를 민주당이 보고 뭐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신규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되는 논리라고 보세요? 말이 되는 논리로? 첫 번째, 일단 이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조차도 확인이 안 됐습니다. 아무도 확인을 안 해줬어요. 자, 그럼 더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이 과정 속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사퇴를 지시했다라는 근거 있습니까? 팩트 있어요? 자료 있어요? 뭐 관심법 있습니까? 궁예야? 아니,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아무런 사실관계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걸 두고 지금 민주당이 뭐하고 있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대요. 이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신규 여러분? 네? 결국 뭐겠습니까? 민주당은 어떻게든 이 총선의 구도를 한동훈 대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 심판론으로 이끌어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구조를 짜가지고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한 것처럼,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의 사퇴를 지시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런 민주당의 억지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되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인데요. 자, 왜겠습니까? 결국에는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막다른 길로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자, 무엇보다 지금 민주당이 어떤 주장까지 하고 있냐면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법 등 민생 법안을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 차례 팩트 체크해드렸습니다. 지금의 민생 법안을 가로막고 있는 건 누굽니까?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네? 실제 제가 우리 시청자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200개가 넘는 민생 법안을 발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거 통과 안 시켜주고 있는 게 누굽니까? 민주당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발목 잡아가면서 민생 경제 악화로 몰아가고 있는데 민생 법안 통과 안 시켜주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향해서 지금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 무엇보다 저는 민주당의 주장이 더 웃겨요. 잘 보세요. 민주당이 지금 민생 법안이라고 얘기하는 법 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느냐? 양곡법, 간호법, 노란봉투법이 있습니다. 그게 민생 법안입니까? 양곡법, 간호법, 노란봉투법이 민생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냥 자신들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신들이 표가 될 것 같은 그런 법안들을 내놓고 그것을 지금 민생 법안이라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있는 게 바로 민주당이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로 한 법들은 통과시켜주지 않으면서 실제 우리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그런 법들에 대해서는 발목 잡게 하고 있으면서 지금 민주당의 실체가 이렇다라는 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자, 결국에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어디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까? 바로 제3지대가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던 사람들이 지금 하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제 보니까요. 이낙연과 비명계가 드디어 합친다라는 겁니다. 당명은 개혁미래라는 거예요. 개혁미래. 자, 그래서 가칭입니다. 개혁미래. 앞으로 어떤 당명을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칭 개혁미래당이라고 합니다. 자, 이 자리에서 이낙연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이재명을 겨냥해 민주당 망가뜨린 진짜 배신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도를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민주당 내부 파열음이 정말 점점 더 가시화되고 있다.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더 나아가서 친문과 친명 간의 지금 다툼이 점점 더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죠. 지금 친문과 친명이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죠. 자, 이런 가운데서 저는 참 이 사람이 좀 웃깁니다. 자, 누구냐? 어떻게든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거라고 비유를 했던 바로 이준석입니다. 이준석. 자,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과 비명계가 힘을 합쳐가지고 가칭 당명을 개혁미래당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이랬더니 이 당명을 두고 이준석이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합니다. 당명 무임승차가 곤란하대요. 심지어 중국집 이름을 그대로 차용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주장에 따르면은 우리가 먼저 개혁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우리가 먼저 개혁신당 만들었는데 그러면 개혁이라는 건 우리가 먼저 선점을 했기 때문에 당신들은 개혁이라고 쓰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준석이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 참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억지가. 준석아, 개혁이란 단어 네가 특허냈니? 개혁이란 단어 네가 특허냈니?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이 제3지대를 두고 어떻게든 개혁이라는 단어를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제3지대에 먼저 자신이 뭔가 선점을 하기 위해서 이준석이 지금 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준석이가 요즘 꽂힌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 바로 무임승차예요. 무임승차. 얘는 한번 꽂히면요 단어를 계속 써요. 요즘 제가 보니까 이준석이 꽂힌 단어가 뭡니까? 무임승차입니다. 왜냐? 최근에도 내놓는다는 정책이 뭐였습니까?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하겠다라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심지어 노인회장과 토론을 가지면서 무임승차 최다는 경마장역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었죠. 얘가 요즘 꽂히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팩트체크까지 해드렸잖아요. 무임승차 최대한 경마장역입니까?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잖아요. 일단 첫 번째 뭐였습니까? 지금 경마장역 없어요. 경마공원역입니다. 네? 원래는 경마장역이었는데 이게 경마공원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언제 바뀌었습니까? 2000년 1월 1일에 바뀌었어요. 2000년 1월 1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은 뭐 하고 있습니까? 또 갈라치기를 하기 위해서. 마치 어르신들이 도박을 하려고 무임승차를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제가 팩트체크 해드렸죠. 뭡니까? 실제 서울시가 밝힌 서울시 지하철 호선별, 역별, 유무임 승하차 인원 정보로 보니까 가장 많은 무임승차 역이 어디였습니까? 시청역이었어요. 시청역. 2023년 12월 기준으로 시청역이 무임승차 인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오히려 이준석이 주장하는 경마공원은 2023년 12월 기준으로 시청역보다 더 적었습니다. 자, 심지어 제가 4호선으로도 알려드렸죠. 4호선으로 봤을 때도 가장 많은 역이 어디입니까? 성신여대 입구역입니다. 경마공원은 그보다 적어요. 더군다나 제가 연도별로도 보여드렸죠. 자, 지난 한 해 무임승차 인원을 보니까 성신여대역 10만. 자, 성신여대역 숫자가 안 세워지네요. 105만 9,454명. 네? 100만이 넘어요. 100만. 반면에 경마공원 어떻습니까? 89만 4,307입니다. 89만입니다. 즉, 보시는 것처럼 전체 호선을 보더라도 4호선 기준을 보더라도 지난 한 해를 보더라도 이준석의 이러한 발언은 뭐라는 겁니까? 이준석의 이러한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준석아 해명해라. 아니면 나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라.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준석은 이와 관련돼 가지고 얘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이렇기 때문이라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준석이 지금 개혁이라는 말을 우리가 먼저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가져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얼토당토 없다라는 거예요. 자, 왜겠습니까, 신규 여러분? 개혁이라는 걸 말만 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실제적인 개혁을 해야죠. 네? 실제적인 개혁을. 근데 지금 이준석의 행태를 보면, 이준석의 개혁신당을 보면 개혁이라는 말을 쓸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적인 개혁 방안을 안 내놓잖아요. 아니, 노인지하철 무임승차 폐지하겠다는 개혁입니까? 무임승차 최대역이 경마장역이라고 말하는 개혁이에요? 누가 봐도 구태정치지? 누가 봐도 갈라치기고? 그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이준석이 개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당명을 쓴 것도 어이가 없고요. 그 개혁이란 단어를 자신들만 써야겠다고 우기는 것도 더 어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소위 말하는 정치권들이 말하고 있는 이 개혁, 저는 개혁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진짜 개혁은 뭡니까, 신규 여러분? 진짜 개혁은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을 개혁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자, 그래서 실제 한동훈 위원장이 뭘 내놨습니까? 불체포 특권 포기 개혁안으로 내놨잖아요. 국회의원 50명 감축 개혁안으로 내놨잖아요. 출판 기념회 정치자금 근절 개혁안으로 내놨잖아요. 이렇게 내놓은 거면 무려 5가지입니다. 네? 말로만 개혁을 떠든다고 개혁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국민들이 바꿨으면 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겠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바로 진짜 개혁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도 그렇고 이낙연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혁신과 개혁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행동은 옮겨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준석이가 개혁신당이란 말을 하는 것도 웃긴 것이고 그 개혁이란 단어를 자신들이 먼저 썼기 때문에 남은 쓰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주장도 어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와 관련돼서 우리 국민들이 진짜 개혁을 누가 하고 있는지, 진짜 진심으로 누가 개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충분히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나저나 준석아 너 큰일 났더라. 준석이 큰일 났더라. 자, 무슨 얘기냐? 야, 그러니까 이준석의 학력 위조와 관련돼 가지고 정말 유튜브 내에서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방송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이준석이 이 학력 위조와 관련된 유튜브 방송을 고발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게 무혐의가 났어요. 네, 이준석 하버드 졸업 학력 위조 의혹 제기한 유튜버가 무혐의가 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제 경찰에 지금 결정 종류로서 물송치,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지금 이병준 TV라 그러더라고요. 이병준 TV. 자,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준석 하버드 졸업 학력 위조 의혹에 대해서 제기한 유튜버가 무혐의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판단을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을 맡겨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이 본인의 하버드 졸업 학력 위조와 관련돼가지고 방송을 한 그 유튜브 채널을 고발을 했는데 그게 지금 경찰에 의해서 불송치, 무혐의로 났습니다. 그러면 이걸 반대로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 좋을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준석의 실체도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이준석의 실체를 밝혀드렸습니다. 더 나아가 민주당 이재명의 실체도 밝혀드렸어요. 제가 왜 그런 노력을 한 것입니까? 왜 그런 방송을 했을까요?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속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지금 뭐 개혁을 부르짖고 말로만 혁신을 부르짖고 말로만 국민 민생을 부르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관심 있는 건 뭐라는 겁니까? 자신들의 출세뿐이라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요. 나라는 더 안중에도 없고요. 오로지 자신들의 출세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든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마치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것처럼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보시는 것처럼 지금의 민생 경제의 문제가 본인들이 윤석열 정부를 발목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것처럼 이준석도 본인이 당을 떠난 것과 관련돼가지고 본인이 내부 총질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았던 것이고 이준석이 성상납 받은 것이 드러나서 이것이 이슈화돼서 이준석이 떠난 것인데 그것이 마치 윤석열 정부에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압을 받아서 자기가 탈당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실체를 더 밝혀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이들이 벌이고 있는 가짜 뉴스 저는 제대로 알려드려야겠다라는 말씀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 국민들이 다시는 이들에게 속지 않아서 제대로 된 투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